안녕하세요. 콩티입니다. 오늘은 교육학 6개월 공부법 2편입니다. 영상은 답안 작성 방법, 추천하는 공부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교육학 답안 작성 방법. 서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 문장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은 주제 제시, 두 번째 문장은 구성 요소 제시, 세 번째 문장은 시작 예고, 이렇게 총 3문장으로 서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필요한 정보는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 문장인 주제 제시 문장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태 혹은 화제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거의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은 뭐뭐를 위해서 주제는 중요하다. 화제성을 강조하는 문장은 최근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주제가 화두이다. 최근 주제가 대두되고 있다. 와 같은 맥락이면 어떤 문장이든 가능합니다. 주제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론의 두 번째 문장인 구성요소 제시 문장은 주제와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구성요소란 내 답변의 포괄적인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 방법과 같이 우리 교육학 시험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개개의 큰 과목이 해당됩니다. 서론의 세 번째 문장인 시작 예고는 주제와 논해보겠다로 구성됩니다. 논의하고자 한다, 논해보고자 한다와 같이 이제 말 그대로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넘어가겠다는 표시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직접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 번만 해본다면 정말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2021학년도 임용시험 기출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서론에 필요한 정보는 이 전체 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제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고, 구성 요소로는 교육 과정, 교육 평가, 수업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서 서론 3문장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은 중요하다.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제시문의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론은 우리가 바로 교육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했던 부분을 본론에서 인출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논술을 내용해서 4점짜리 3가지, 3점짜리 1가지, 총 4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이를 토대로 볼 때 총 4문단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단마다 주제문과 핵심은 꼭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주제문은 우리가 서론에서 썼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써주면 되는데요. 이 글의 전체 주제가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고, 첫 번째 문단은 구성 요소인 교육과정 중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관점이니까 주제문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주제문은 두갈식, 미갈식, 혹은 양갈식 총 3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양갈식으로 문단의 앞과 뒤에서 주제문을 모두 넣어서 강조를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두갈식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양갈식으로 총 4문단을 다 작성할 경우에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또 주제문을 넣었냐 안 넣었냐만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미갈식보다는 처음에 주제문을 강조하고 그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써주는 두갈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갈식으로 주제문을 넣고 나서 각각의 핵심,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넣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번호를 매기는 것이 조금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의 분류에 따라 설명할 때 이게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핵심이 이 다음에 나오는 4가지예요.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의 관점의 장점, 여기에 동그라미 1번, 단점, 동그라미 2번, 각각 한 가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2가지. 해서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겨주면 4점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쓸 건데요. 결론도 서론과 마찬가지로 3문장으로 쓰면 돼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주제문을 먼저 쓰고 논점을 한 번 더 짚어주고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전망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예를 한번 바로 들어드릴게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은 필수적이다.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된다면 진정한 교육적 성장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기본적인 예시일 뿐이고요. 조금 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변경하시면 더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완성될 것 같아요. 둘째, 추천하는 공부법. 보통 교육학을 공부할 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 부분을 2가지 정도 추려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공부와 밤 공부 중에 언제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제일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아침, 밤 가리지 않고 하되 시험이 임박한 11월에는 아침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최적화된, 즉 공부 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교육학 시험 시간이 오전이라고 해서 꼭 피로가 쏟아지는 와중에 꾸역꾸역 오전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교육학 공부가 전공 공부보다 더 재밌었어서 초반에는 하루 일과 중에 교육학을 먼저 공부하고 보통 오후에 전공을 공부했었어요. 그러다가 후반기에는 교육학에 시간을 많이 쓸 때가 아닌 걸 깨닫고 오전에 전공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남은 저녁이나
밤 시간에 교육학을 공부하는 걸로 패턴을 바꿨답니다. 적정량을 적정 시간 내에 하기만 하면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11월에는 이제 시험에 맞춰서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오전에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답안을 채점지, 즉 답안지에 바로 작성할 것이냐, 혹은 연습장에 따로 작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습장에 따로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물론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다시 문제를 복습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나 좀 깔끔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목적, 혹은 공부하고 나서 필기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연습장에 옮겨서 풀거나 할 때는 좀 아무래도 문제를 조심스럽게 풀게 되는 그런 점이 조금 비추하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문제지는 그 원본 한 장만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기호를 표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연습장에 옮겨서 하다 보면은 조금 빠뜨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심조심 하면서 풀게 되니까 더 공부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량도 많고 이걸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연습장으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이중으로 쓰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점지, 즉 답안지에 바로바로 작성을 해가면서 한 번에 이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작성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보통 연습장이라고 한다면 뭐 A4 사이즈 정도의 노트 정도가 될 텐데, 실제 답안지는 B4 사이즈 정도로 크기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띄어쓰기나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을 가독성 있게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고, 시간 분배를 하는 연습을 할 때도 실제 답안지에 쓰는 것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에서 답안지, 채점지에 바로바로 거침없이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모의고사 문제를 좀 복습하거나 따로 보관을 하고 싶다 하면은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받아서 아이패드 같은 거에 썼다 지웠다 하는 게 차라리 빠르지. 네, 연습장보다는 모의고사 답안지에 바로바로 채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육학 공부법 2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또 필요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